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오늘은 토탈장 1단원 여러 가지 수열 마지막 적중 문제 136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36번으로 갈게요. 네, 적중 문제 136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통계 문제를 풀 때는 밑줄을 좀 그으면서 풀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초등학생은 2명이 있대요. 중학생도 2명, 고등학생은 3명이 원순열로 배열해야 되는데 초등학생 2명은 이웃해야 된답니다. 초등학생 2명은 초원, 초투 이상하다, 그죠? 이걸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중학생 2명은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요. 그럼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항상 하기를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묶어야 되니까 고등학생 고원, 고투, 고쓰리 좀 이상하다, 그죠? 고원, 고투, 고쓰리에서 총 4명을 원형의 탁자에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3팩토리얼이 되죠. n-1 팩토리얼. 근데 이제 초등학교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같이 배열을 한 후에 중학생 2명을 배열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요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고1이 있고 4명이니까 고2, 고3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1, 고2, 고3 같다, 그지? 초원, 초투는 한 명인데 한 명처럼 여기가 초원, 초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4개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4개의 공간의 순서를 고려하여 2명을 배열한다. 이렇게 돼서 나머지 나중에 들어가는 애들은 순열이 되는 거지. 따라서 6 곱하기 2 곱하기 얘는 12가 되죠. 12의 제곱이네. 144 이렇게 해서 136번의 정답은 144가지가 된다. 137번을 볼게요. 부모를 포함한 6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외에 자녀가 4명이 있는 거겠죠. 가족 6개의 의자에 놓여있는 원탁으로 돌려져. 그러니까 원형으로 배열할 때 원형의 식탁에 배열할 때 부모가 이웃하는 방법의 수. 부모가 이웃하는 거는 첫 번째 부모가 이웃하는 방법의 수래요. 그러면 부모를 하나로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5명으로 보고 원형의 탁자에 배열하는 건 4팩토리얼. 부모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8이 되네. 따라서 A는 48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좋네요. 보기가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뭐. 자, 이번에는 부모가 마주 앉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요 경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원형의 탁자가 있고요. 부모가 마주 앉아야 되는데, 자, 아버지의 자리가 만약 결정이 되면 엄마 자리는 마주 앉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 엄마의 자리가 결정이 되겠지. 반대로 뭐 엄마의 자리가 결정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가 결정이 되듯이, 그래서 이 두 분은 따로 자리를 결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마주보는 방법의 수는 부모를 한 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B는 그러면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구나. 그래서 2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137번 해드렸고 138번 볼게. 그림같이 서로 다른 두 원 사이에 6등분된 원판의 각 영역을 구분하여 색칠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을 칠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6등분 요거 6등분 했네.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뭐니라고 한 문제네요. 뭐 이건 뭐 너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죠? 우선 여기에 색칠해 줄 수 있는 거는 가운데 색칠하는 거. 여기에 색칠하는 건 7가지. 나머지 6개는 원형으로 배열해야 되니까 6-1 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 그럼 7 곱하기 120이 되죠. 800,
40까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38번 정리해드렸고 139번을 같이 볼게. 자녀 4명이 앉을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식탁. 직사각형인 모양의 식탁은 6명을 앉힌 때 부모와 자녀 앞에서 부모를 마주 보게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네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앉으면 지금 몇 명이죠? 6명이죠. 그러니까 원순열보다 원래는 몇 배 많아. 이런 식으로 해서 3배 많아요. 그죠? 요 사람 수배만큼 많으니까. 그러니까 120에 36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냥 일반적인 개념 문제에서 쉽게 나오는 문제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마주 앉혀야 된다는 거야. 마주 앉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번호를 붙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일 먼저 1번과 이렇게 해야겠네. 1번과 4번에 부모를 앉히는 경우, 두 번째 2번과 5번에 앉히는 경우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3번과 6번이죠. 3번과 6번에 앉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죠? 여기 부가 앉고 여기 부가 앉고 여기 모가 앉았다 하더라도 배열로 따지면 나중에 모부를 바꿔놓은 것과 같은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곱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그냥 1, 4 분모를 안 치고 나머지 애들을 안 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팩토리알? 4팩토리알이 되는 거지. 두 번째 경우도 4팩토리알, 세 번째 경우도 4팩토리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팩토리알 곱하기 3이 돼서 24 곱하기 3, 4, 32, 72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그 다음 같이 볼게요. 140번. 5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유권자. 3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는 방법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단투표용지에 유권자의 이름이 공개되고 무효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중복 순열 문제죠. 그러면 고정수가 뭘까요? 우선 후보가 3명 있고 얘네들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5명 있는 거니까 3파의 5가 되겠네. 3의 5승 24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함수에서는 이렇게 되잖아. 유권자가 A, B, C, D, E가 있고 PQR이 투표를 해야 돼.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잠깐만요. 후보가 3명이군요. 반대의 경우인데 선생님이 잘못 그렸어요. 자, 무슨 소리냐? A, B, C, D, E 5명의 유권자가 있고 후보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의 5승가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243 140번의 정답. 14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밑줄 긋기 5개의 숫자 01357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5500은 몇 번째 숫자냐라고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자리 숫자는 1357 요 4가지가 되겠네. 자, 이제 두 자리 숫자요. 1357 4가지에 나머지 5개 다 올 수 있으니까 4, 5, 20가지가 되는 거고 세 번째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나머지 중복을 허락하니까 5가지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100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세 자리 숫자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와야 되겠지. 네 번째는 이제 10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요. 1이 오는 거. 1000의 자리 여기 쓸까?
1 땡땡땡 이렇게 오는 경우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5의 3승가지니까 125가지가 나오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두 번째로는 3이 오는 경우가 땡땡땡 5의 3승 125가지. 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고 5가 오는 경우가 있겠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 번째 5가 왔을 때 5,500이죠. 0이 오는 경우요. 그럼 이제 이건 0인데 하하.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박스 할게. 여기 숫자 두 개가 와야 되잖아. 5의 제곱 25 이렇게 되겠다. 그지? 5가 오고 1이 오는 경우 역시 박스 와야 되겠죠. 5의 제곱 25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뭐가 될까? 5가 오고 3이 오고 박스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5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가 00이니까 그 다음 숫자가 얘가 되는구나. 5500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4가지, 20가지, 100가지. 그래서 이쪽에서 계산된 게 124가지가 됐고 이쪽은 125 그러면 250. 250이 또 계산이 됐고 25가 3개 75 이렇게 됐네. 그러면 9가 됐고 4가 돼서 하나 올라가서 349. 그러면 350 아니구나. 449네. 그러면 그 다음 거니까 그 다음 거에 얘가 되니까 450번째 숫자가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1번 정리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적중문제 142번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6개의 문자가 있대요. A, B, C, D 이렇게 해서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정도 풀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C하고 D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A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C,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세 개의 공간 안에 순서를 고려하여 두 개를 배열해 주면 되지. 그 다음에 C, D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B도 동시에 이 세 개의 공간 안에 얘네들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66이 36, 72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CD가 이제 이웃하는 경우에 AB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럼 세 개를 배열하는데 지금 3팩토리얼이 되잖아. 근데 AB도 있지만 BA도 있잖아. 그러니까 즉 선생님은 요 세 개를 배열한다고 보는 거지. 그럼 3팩토리얼인데 AB가 자리를 바꿔도 되지. 두 가지. 그러면 뭐가 돼? 6이 12.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를 합해서 84가지가 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런데 이제 요 문제에 한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전체의 경우에서 A가 이웃하는 경우, 또 B가 이웃하는 경우,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요거 있죠. 합사건이라고 할게. 이 개수를 빼는 거지. 그럼 전체의 개수는 이제 6개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전체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전체는 6팩토리얼에 두 개 같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고 A가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이웃하면 같은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5개로 보고 5팩토리얼에 B만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2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엔 B가 이웃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B가 이웃하는 거니까 B를 하나로 보고
5팩토리얼에 역시 2팩토리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A와 B가 둘 다 이웃해야 되니까 4개로 보는 거야. 이렇게 둘, 셋, 4개로. 그럼 4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이지 그냥 이웃했잖아. 그래서 이걸 뺀 거지. 그러면 6팩토리얼 360, 180까지가 되나? 그지? 그 다음 얘가 몇이 되냐면 60이 되고 얘도 60이 되고 얘가 2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20에 24를 빼니까 96이 되죠. 그럼 180에서 96을 뺀 거지. 84가지 이렇게 나온 거지. 뭐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거나 여러 가지 수열의 문제를 풀 때는 뭐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떠오른 착상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게 논리상 잘 맞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3번인데요. 5개의 문자가 있답니다. 일렬로 나열하는데 A는 B의 왼쪽에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거죠. C, B는 오른쪽에, C는 B의 오른쪽에 되니까 A는 B의 왼쪽에 있어야 되고 C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대요. E는 E하고 D도 서로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E는 D의 왼쪽에 놓여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된대요. 자, 하여간에 얘네들이 이제 뭐 중간에 서로 순서가 약간 바뀔 수는 있으나 이 순서들은 고정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5팩토리얼에 3개 같고 2개 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밖에 133번은 없는 거지. 순서가 정해진 거는 같은 것으로 보아라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기. 144번 볼게요. 7개의 숫자가 있어요. 11, 22, 3, 4, 4 이렇게 1로 만드는데 1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 자, 한번 볼게요. 자, 1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짝수인 거니까 1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7개의 숫자니까 여기에 2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 하나 더 있고 2 하나 남았고 3 있고 4,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 그럼 120에 2니까 60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이 맨 앞에 오는 건데 이번에는 4가 왔으면 좋겠는 거죠. 짝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경우도 1, 2, 2, 3, 4 할 것 없죠? 똑같으니까 60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가 오는 경우는 토탈 120까지가 정답이구나. 자, 적중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가네요. 145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직사각형 도로가 있는데 A점에서 출발하여 P지점을 지나지 않고 해요. B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에서 A에서 P를 거쳤다 B로 가는 모든 경로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지. 또는 P를 지나지 않고 가야 되니까 뭐 경로를 따라서 여기를 갔다 가는 경우, 여기를 갔다 가는 경우, 여기를 갔다 가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제일 낫죠?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가 5개, 세로가 3개니까 8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A에서 P로 가는 경우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요. P에서 B로 가는 건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나눠주기 하면 되는 거지. 7, 8이 56이 되네요. 얘는 6가지고 얘는 4가지고 24 빼야 되는구나. 그럼 32가지가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물론 이제 공부니까 잠깐 풀이해드리면, 여기를 X, Y, Z라 놓는 거니까 이런 거 놓을 때는 대각선으로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 A에서 X로 가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A에서 X로 갔다 B로 가는 경우지. 그럼 얘는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이고 곱하기 1이니까 4가지가 되는 거고, A에서 Y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도 생각해 줄 수 있죠. 이것도 4 곱하기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4, 6, 24, 24가지가 되는 거죠. A에서 Z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B로 가는 거죠. Z로 가는 거 한 가지고 Z에서 B로 가는 건 4가지잖아. 그러면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 4, 4, 8 더하니까 32가 맞죠. 그죠? 물론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공부가 되겠지. 자, 145번 정리해 드렸고 146번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잠깐 보십시다. 위로 올라가서 가는 경우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보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대각선으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보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엔 여기를 보고 가면 되죠. 끝. 그래서 여기가 X, Y 제시된 거죠. A에서 X로 가는 경우, 그죠? X에서 B로 가는 경우인데, A에서 X로 가는 거 한 가지고 X에서 B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팩토리얼에 6팩토리얼이니까 7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에서 Y 거쳤다 B로 가는 경우, 얘는 이제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이 됐고, Y에서 B로 가는 거는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되겠네. 4가 됐고요. 20이 되나요? 잠깐만요. 120에 6, 20이 되는구나. 그럼 80까지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A에서 Z로 갔다가 Z에서 B로 가는 경우죠. Z로 가는 거 한 가지고 Z에서 B로 가는 거는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15, 15가지가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7가지, 80가지, 15가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95에 102가지가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모든 경우의 수의 합은 102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라인 손 잡아주는 거, 점 잡아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147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조금 주의하시고 약간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 147번은 제일 먼저 두 집합에서 함수는 이제 중복 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화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 2, 3이 11이 됐다라고 하니까 숫자 큰 것부터 잡을게. 5가 2개 있는 경우, 그러면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 있나요? 5가 하나 있는데 4가 들어가면, 5가 하나 있는데 4가 들어가면 3이 되면 되죠. 3인가요? 2구나 2. 미안. 9에 1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가 들어갔는데 4가 안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8이잖아요. 또 3이 나오면 되겠네. 그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럼 5가 5, 2 나오면 이거니까 할 필요가 없고. 됐네요. 오늘 끝났네요. 또 이제 4가 나오는 경우, 4가 2개 나오면요. 4, 4, 8이니까 3이 나오면 되죠. 4가 하나 나와서는 뭐, 그죠? 4가 하나 나와서는 3 2개가 나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됐네요. 그래서 4가지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거든. 그러면 말 그대로 요 밑에다가 얘네들을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러면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3팩토리얼이 되고, 얘도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되고, 얘도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되는 거네. 아, 그러면 세 가지가 하나, 둘, 셋, 3, 3, 9, 9가지 플러스 3팩토리얼 6가지. 그래서
요 경우는 15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저쪽 문제 147번까지 풀이해드렸고 이제 갑자기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고난도 문제 1등급 고고. 레벨 1부터 레벨 2, 레벨 3까지가 있나요? 네, 레벨 3구나 여기가. 레벨 3까지. 네, 레벨 1, 레벨 2, 레벨 2까지밖에 있구나. 레벨 3 문제.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148번부터 레벨 1 고난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도탈장 여러가지 순열 고난도 문제 레벨 1 148번 A, B, C, D, E, F, G, H의 8명의 학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금 우선은 8명의 학생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으로 배열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A가 앉은 자리를 1번으로 하고 12개 방향으로부터 2번부터 8번까지 차례로 자리를 배정을 한답니다. 그러네요. 근데 B가 6번에 앉았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A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란 단어가 나왔네. 한 자리에는 D, F, G 중에서 앉고, 그 다음에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는 C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는 D, F, G 중에서 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복잡하네, 그죠? 자, 요 상황을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먼저 원형의 탁자니까 원을 하나 그립시다. 됐죠? A가 앉은 자리를 1번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1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앉혀야 되죠? 가면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앉을까요? 그러면 2번이 앉아야 되고 3번이 앉아야 되고 4번이 앉아야 되고요. 5번이 앉고 6번, 7번, 8번 이렇게 앉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6번 자리 누가 앉는다고 그랬냐면 B를 안 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B를 안 친대요. 그래서 B를 우선 안 쳤어요. 됐네. 자, A 바로 옆자리에 적어도 한 자리에는 D, E, F, G. 그럼 이제 A, B가 앉았고요. A와 B가 앉았고 지금 D, F, G가 있고 C, H가 이렇게 되어 있네. C와 H가 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니까 A하고 B는 세팅이 된 상태고요. C가 문제네. 이놈의 C가. C는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는 DFG가 앉아야 되니까 우리가 C가 C가 2나 8을 앉는 경우를 생각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C가 2와 2 또는 8에 앉는 경우.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만약 2에 앉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C가 2에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A 바로 옆자리에 적어도 한 자리에는 DFG 중에서 C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는 DFG 중에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DFG가 지금 앉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DFG가 4개니까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 C가 2 또는 8에 앉아야 되는 경우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2개를 배열해 줘야 되지. 그래서 DFG가 순서 2개가 일리 온 거야. 그 나머지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배열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상태는 다 순열이에요. 그래서 3팩토리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원형의 탁자라고 그랬지만 원형의 탁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 곱하기 얘는 4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12가지 곱하기 6 이렇게 되는구나. 72가지
144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C가 3과 8에 앉는 경우를 아니요. 2 또는 8에 앉는 경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우고 2 또는 8에 앉는 경우를 했으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에 C가 2와 8에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C가 3에 왔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C가 3에 왔어요.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 얘가 C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든 간에 왜냐면 C가 왔으니까 지금 H하고 DFG가 있거든. 근데 5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어디가 와도 A 옆자리는 DFG가 올 것 같고 왜냐면 여기에 H가 와도 DFG가 이쪽에 오면 A에 여기에 DFG 중에 하나, C에 DFG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C가 3에 오는 경우도 그러네요. 3에 오면 다음 같아지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면 D, E, F, G, H를 그냥 배열해도 되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 자, 이번엔 C가 4에 오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 C가 4에 오는 경우. 자, 여기가 3이죠. C가 4에 오는 경우를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C가 왔어요. 이 경우도 뭐 만약에 H가 여기 오면 여기 DFG 중에 하나가 여기 올 거고 나머지 배열되니까 상관없네요. 똑같으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120까지가 되니까 3 또는 4는 지금 120까지가 됐네요. 5에 오는 경우는 이건 좀 달라지겠다. 그러면 이제 5팩토리얼 곱하기 2가 돼서 240까지가 되겠어요. 그럼 5하고 7은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은데 5에 C가 오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에 C가 왔어요. 세 번째 5에 C가 오는 경우, C가 5에 오는 경우, C가 5번에 오는 경우 그럼 이제 4번에 DFG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나머지는 배열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4번에 DFG 중에 하나가 와야 돼. 그래서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C가 5번에 앉았기 때문에 여기 DFG 중에서 하나가 와야 돼. 여기에 뭐 D가 왔다. 이렇게. 그 나머지 4개 배열해 주면 끝나는 거겠네. EFG, H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 이제 4번에 오는 경우가 근데 C가 5번에 와 있을 경우에 자 4번에 오는 경우가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팩토리얼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24 곱하기 4 96이 되나요? 얘가 9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C 마지막으로 7번에 오는 경우를 해보면 되는데 네 번째 C가 7번에 오는 경우 C가 7번에 오는 경우죠. 여기 C가 있는 경우 여기 5번 자 다음 같을 때는 8번에 DFG 중에 하나가 오고 그러면 A도 이웃한 경우니까 똑같으네. 이건 얘하고 똑같으네. 그래서 7번에 오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192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모든 경우 다 했죠. 144 192 240 요걸 합하면 정답이 되겠군요. 얘랑 얘 더하면 384 192 플러스 384 6 쓰고요. 7 쓰고 576까지가 되나봐. 그래서 1번 148번
레벨 1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576가지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림같이 149번 볼게요. 그림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서로 다른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니까 면이 6개,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직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 148번에 비하면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왔네. 자, 149번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네. 이게 직육면체 색칠하기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 직육면체 색칠하기. 자, 직육면체인데 선생님 좀 그림을 그려보면, 자, 뭐 이렇게 그렸어요. 잘 그리고 있나요? 이게 그리기가 마무리가 어렵네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그려졌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그리는 과정은 볼 거 없으니까 잠깐 있다가 그림 그리고 나서 다시 영상 연결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직육면체 색칠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 위아래를 색칠하는 경우는 6개의 색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면 돼. 근데 위아래가 사실은 이제 직육면체 바꿀 수 있으니까 U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을 색칠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B하고 C가 같으니까 펼쳐놨을 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밑면이나 옆면이나 똑같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6개의 색 중에서 4-1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구나가 되는 건데, 얘는 U 컨비네이션 위아래로 색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A, B, C가 다 다르다고 그랬기 때문에 옆면이 서로 다 달라. 그래서 옆면이 얘하고 지금 보실 때 얘만 같고, 지금 옆면인 위아래 면이 또 다르단 말이야. 잘못했죠.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옆면이 잘못한 건 없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선생님 볼 때 요면 있죠. 요면. 이 면하고 요 면이 같고, 이 면하고 이 면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빨간 면과 파란 면이 옆면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면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얘가 4-1 팩토리얼에 2를 곱해줘야 돼.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정답이 나온다. 자, 그럼 149번의 문제를 풀어보면 이 경우가 정답이 되는 거죠. U 컨비네이션 2 그랬으니까 얘는 3, 5, 15, 15가지가 되고 6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지. 6, 5, 30, 90 곱하기 180까지. 그래서 이 칠하는 방법의 수는 180까지가 됐죠. 대신에 자주 출연하니까 뭐 선생님이 여러 번 선생님들 내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 2가지 방법 구분해서 꼭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9번 정리해 드렸고 150번으로 가볼게. 자, 갑자기 이게 또 넘어가 버렸네. 자, 6개의 알파벳 A, B, C, D, E, F 중에서 알파벳 B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B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A, B, C, D, E, F는 A, B, C, D가 아니라 A, C, D, E, F는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이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제일 먼저는 뭐 B가 없는 경우가 있겠지. B가 없는 경우.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3개를 가지고 중복으로 허락해서 나열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 착각했다. B가 없는데 중복 허락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5개 중에서 그냥 3개를 선택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고정수 5개 중에서 선택수 3가지 5의 3승.
125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B가 선택되는 경우죠. B가 선택 이렇게 할까? 그럼 B가 선택됐으니까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면 되고 얘네들 나열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긴 3팩토리얼이 돼야 되겠다. 그지? 물론 이쪽에서 순열이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2번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책에도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두 숫자가 선택이 되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3가지가 되는 거다. 아니 3팩토리얼이 아니구나. 미안. 3가지. 따라서 5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75가지가 되는 거죠. 쓰면서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125랑 75 더하니까 200가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아침이어가지고 목이 깔깔해요. 자, 문제 모스부호 문제죠. 중복순열 대표적인. 그러니까 2가지 점과 대시를 중복 사용해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드는데 500가지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어야 된대요. 두 부호를 합쳐서 최소한 몇 개를 사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2개를 가지고 하나, 2개를 가지고 2개, 2개를 가지고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개를 가지고 n개 이렇게 되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래서 2의 n승까지가 되니까 등비수열로 계산해보면 공비 2-1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가 50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승은 502가 되네. 그러면 2의 7승이 128이고 2의 8승이 256인가요? 2의 9승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n 플러스 1은 8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 9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n은 몇이어야 돼? 8이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8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리해 드렸고요. 151번.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152번 같이 보겠습니다. 5개의 문자가 있답니다. 숫자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아니라 2자리 자연수의 합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원래는 2자리 자연수는 5개의 고정수가 있고 선택수가 2개니까 5의 2승까지 25가지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25개 숫자가 나오려면 각각이 몇 번씩 나오냐면 5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지. 자, 그러네. 그러면 10의 자리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2가 나오고 10의 자리에 3이 나오고 10의 자리에 4가 나오고 10의 자리에 5가 나왔을 경우에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오는데 얘네들이 10의 자리니까 다 10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1의 자리에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왔어. 근데 얘네들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오는데 다 1의 자리니까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계산해 달라는 거야. 공통인수로 보니까 요 가로 안에 값이 6, 12, 15가 되잖아. 그래서 15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50하고 5를 더하니까 55가 되네. 자, 55 곱하기 15가 정답이죠. 5, 25, 125가 되겠고 5 들어가면 되고 675가 잠깐만요. 5, 25 쓰고 이거 잘못했구나. 선생님 잠깐 착각했어요. 5, 25, 5, 25, 27 이렇게 돼야 되는데 5 쓰고 2 쓰고 825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 숫자들의 합은 825.
조금 어렵게 놓으면 이제 세 자리 숫자로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점에서 B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네요. 글쎄 뭐 여기를 X, Y, Z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X 그 다음에 Y, Z, PQRS로 할까? 여기를 하자. P, Q, R, S 이렇게 하면 되겠다. A에서 P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네요. Q에서 R로 가는 경우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6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S에서 R로 가는 경우만 S에서 B로 가는 경우 따져주면 되겠네. S에서 B로 가는 경우는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니까 20가지가 되잖아. 그럼 얘네들 다 곱한 게 답이죠. 뭐 2, 6, 20 240까지. 그래서 240까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레벨 1까지 풀이해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 영상의 길이를 보통 50분 정도나 학원 수업에 맞추어서 그렇게 잡기 때문에 지금 벌써 46분이어서 레벨 2 들어가긴 조금 빡빡하네요. 레벨 2, 레벨 3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